첫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 1번 문장이잖아요. 최적 통화 지역은 단일 통화가 통용되거나 여러 통화들의 환율이 고정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문장에서 건화해서 한번 끊어보세요. 그럼 이런 얘기네요. 이거 최적 통화 지역이라고 하는 게 뭐냐,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단일 통화가 사용되면 당연히 최적 통화인 거예요. 단일 통화가 뭔지 알잖아요. 동일한 거. 그러니까 우리 똑같이 지금 세종대왕 쓰고 있지? 이러면 우리나라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단일 통화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을 쓰는 나라가 또 있나?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단일 통화 쓰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유럽에 가면 여기도 나오지만 유로화 같은 건 유로에 들어와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쓰죠. 그러면 그 나라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단일 통화가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게 단일 통화구나. 다음 더 나라고 돼 있고 여러 통화들의 환율이 고정되어 있는 최적의 지리적인 영역을 지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념적이 나왔는데 여러 통화들의 환율이 고정되어 있다. 밑줄 한번 해볼래요? 그럼 최적 통화 지역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단일 통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제는 단일 통화가 아니어도 괜찮다 이 얘기지. 그렇죠? 단 뭐가 고정되어 있으면 된다? 환율이 고정되어 있으면 된다. 즉 고정환율. 근데 이게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지. 그러면 얘하고 얘는 결과적으로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어차피 이렇게 해도 최적 통화 지역이고 이렇게 해도 최적 통화 지역인 거예요. 그러면 단일 통화를 사용했을 때 효과나 고정환율을 사용했을 때 효과는 어떨까? 그래, 같은 거예요. 이걸 환율의 개념으로 바꾸잖아요. 단일 통화를 써도 무슨 환율이에요? 똑같은. 그리고 고정환율이에요. 왜냐면 단일 통화잖아. 단일 통화에 환율을 따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께서 나한테 용돈으로 세종대왕을 주시는데 세종대왕을 주시면서 아빠가 야 오늘 환율이 얼마야? 하고 따지면서 세종대왕 주시나?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세종대왕으로 우리나라에서 물건 살 때 환율을 따져가면서 물건 사요? 아니죠. 그러니까 단일 화폐를 쓰는 것 자체가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정환율과 똑같아요. 그죠? 근데 이 고정환율을 얘기할 때는 언제냐? 그러니까 단일 통화를 얘기할 때는 굳이 고정환율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고정돼 있으니까. 환율 자체를 따지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고정환율을 쓴다는 얘기는 화폐가 같은 때다 다를 때다? 다를 때다. 그러니까 다를 때는 고정환율로 묶어놓으면 그게 뭐하고 똑같다? 최적 통화 지역과 똑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개념정의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잘 묶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이 최적 통화 지역이라는 개념 정의가 뒤에서 내가 찾고 싶어하는 메인 정보를 설명할 때 끌려 내려올 거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거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최적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최적의 개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내적인 균형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대외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거다. 대내외 균형이라는 거시적 목적에 의해 규정된다고 했죠? 그럼 보세요. 최적 통화 지역으로 가면 대내적, 대외적인 모두 뭘 맞출 수 있다?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맞죠? 네, 마찬가지야. 대내적 균형 체크돼 있어요? 대외적 균형 체크돼야 돼요. 왜냐면 이거 개념정이잖아. 나중에 대내적 균형이라는 말이 들어가. 그럼 바로 여기 와서 끌고 내려가요. 그러지 않으면 글을 일단 어떻게 되냐면 대내적 균형이 뭐였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글이 무너지는 거예요. 독해가.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답. 여기서 이제 대외적 균형을 찾아볼까요? 대외적 균형은 뭐라고 돼 있어? 국제 수지 균형이라고 돼 있지. 수지라는 개념 알지? 이거 어디 나오는 개념이야? 언니 나 봐봐. 수지라는 개념 어디서 나와? 이거 니네 알아야 되는 개념이야. 왜냐하면 이미 기출된 개념이잖아. 브랜턴 우주 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지문에 나오잖아. 기출 지문 그래서 공부해야 돼. 기출 이거 보면서 이거 애들 어려웠던 애들 어떤 애들이냐면 물론 제가 그리 어렵지. 근데 기출 공부가 돼 있는 애들은 비교적 그래도 좀 읽었어.
근데 기출이 공부가 안 되는 애들은 이 지문이 너무 생소해서 되게 어려워했어. 니네 기출 지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돼. 알겠죠? 아까 보니까 이제 수능 완성 책도 열심히 풀고 있는데 수능 완성은 부록이야, 부록.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기출 지문을 푸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간지에 기출 지문 하나씩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나오는 거 잘 읽어야 돼. 거기에 수지의 개념이 나와요. 수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아까 얘기했던 2022학년에 나왔던 수능 기출 지문에 무역수지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무역수지는 수출과 수입의 관계로 설명된다고 되어 있고 수출과 수입의 관계이기 때문에 무슨 개념이 들어가게 되어 있냐면 환율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출 수입이 달라집니다. 그게 수지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대내외 균형, 대외적 균형을 맞춘다는 얘기는 수출과 수지, 아니 수출과 수입, 즉 다시 말해서 적자와 흑자가 균형을 이룬다. 이해되죠? 그럼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 균형이 안 맞아, 그럼 뭐를 바꿔야 돼? 자 보세요. 고정 환율을 쓰니까 이게 맞춰졌죠. 맞죠? 고정 환율이니까 맞춰지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맞춰져, 그럼 고정 환율을 뭐 해야 돼? 바꿔야 돼. 그래서 그 브레턴 우드 지문에 환율 변동하는 게 나와요. 다 연결이 됩니다. 아시겠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대내적인 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물가 안정, 완전 고용이죠? 물어볼게요. 물가 안정, 완전 고용이 안 돼. 그럼 뭐를 바꿔줘야 돼요? 여기까지 읽은 개념을 갖고 설명해 보세요. 환율 변동.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대내외 수지, 그러니까 대내외 균형이 안 맞으면 뭐를 바꿀 수 있다고요? 환율을 바꿀 수 있다고. 근데 이 지역으로 오면 뭐 안 넣어도 환율을 바꾸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 이걸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 이 생각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좀 더 갈게요. 그다음 두 번째 단락이에요. 두 번째 단락에 이 최적 통화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로부터 나오게 됐냐면 변동환율 제도하고 그리고 고정환율 제도의 논쟁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쪽 볼게요. 보세요. 지금 이 최적 통화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변동환율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고정환율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나타나는데 지금 봐봐. 변동환율하고 고정환율하고 뭐 했어? 범주분 했잖아. 범주분 했으니까 구분하고 있어야 돼. 구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정보가 나왔을 때 이게 범주가 다르게 진술됐으니 문제를 낼 때도 범주가 다르게 진술될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시고 지금 우리 최적 통화 지역은 변동환율이에요? 고정환율이에요? 고정환율이지. 그럼 여기다 일단 맞춰놓고 변동환율에 대한 얘기가 들어오는데 변동환율 뭐라고 하느냐? 네. 변동환율에 대해서 그 하나, 둘, 셋, 두 번째 줄 끝에 있죠.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 있는 국가에서 대내외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동환율 제도를 택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래서 끊어요. 그리고 거기 위에서는 앞에서 한 번 더 끊어봐. 위에서는 대내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끊어봐. 그리고 문장 볼 때 주의할 거 이렇게 구문이 돼 있어. 이렇게 구문이 돼 있으면 얘가 목적 결과 그리고 얘가 수단 방법 절차. 그러면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받아들일 때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뒤에 읽을 때 항상 이 생각을 갖고 읽어야 돼. 왜냐면 얘가 목적이니까. 됐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네. 변동환율 제도 얘기한다고 했잖아. 변동환율 제도의 포인트는 뭐냐?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이 있으면 그러면 그때는 뭐를 조정한다고? 환율을 변동시킨다고. 그래서 환율을 변동시켜서 그럼 뭘 맞출 수 있다? 균형을 맞출 수 있다. 그치? 자, 그럼 이제 또 생각하고 들어가야지. 야, 그러면 이런 얘기도 가능하겠네? 봐봐. 가격과 임금이 경직돼 있으니까 뭐를 바꾼다고? 환율을 바꾼대. 환율을 변동하면 이 문제가 뭐 된다는 거야? 해결된다는 거지. 네.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한번 생각해봐. 그럼 만약에 가격과 임금이 뭐 하지 않으면 경직돼 있지 않으면 뭐를 건들지 않아도 돼? 그렇지. 지금 우리 뭐 얘기하려고 이 글의 화제가 뭐야? 고정환율. 아니 최적 통화 지역이지.
그럼 최적 통화 지역은 환율을 어떻게 했다고? 고정. 고정으로 만들었지. 그럼 이 안에서는 얘와 얘가 경직돼 있다는 얘기야. 경직돼 있지 않다는 얘기야. 저기 안에서. 여기 안에서는 안 돼. 안 돼 있다는 얘기야. 경직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경직되지 않으니까 뭐를 건들지 않아도 돼? 환율을 건들지 않아도 되지.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이해돼? 이제? 그 얘기구만. 반면 최적 통화 지역 이론에서는 어떤 조건에서 고정환율 제도가 대내외 균형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해서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나오네. 얘는 이렇게 되는 조건에서는 이렇게 하면 균형을 맞출 수 있다. 근데 얘는 어떤 조건에서 이걸 맞출 수 있는지 이렇게 가겠다는 거지. 자, 그럼 화제가 나왔다. 지금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화제는 뭐야? 그럼? 조건. 맞지? 어떤 조건이냐가 중요하잖아. 그치? 오케이. 이렇게 해서 화제 여기까지 딱 잡고 읽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읽었으니까 좀 잡힐 텐데? 파악했지? 맞지? 총 몇 가지 나와? 세 가지? 다시 생각해봐. 기회 한 번 더 줄게. 총 몇 가지 나와? 네 가지 나온다. 맞지? 네 가지 나와.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 지금 언니가 얘기한 세 가지에 이후에 하나 더 추가돼.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것까지 나가잖아. 그럼 비용, 편익 분석하는 것까지가 뭐야? 조건인 거야. 그래서 모두 몇 가지 조건? 네 가지 조건. 그 세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서 만약에 뭐가 더 크면 비용이 더 커, 그럼 안 쓰는 거지. 근데 편익이 더 커, 그럼 뭐 쓰는 거야? 최적 통화 지역 쓰는 거야. 이게 뭐다? 조건이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그럼 이제 중심 내용이 좀 잡히잖아. 근데 이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읽다가 뭔가 나오긴 했어. 뭔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 머릿속에 복잡해지는 거지. 네? 자, 그래서 맞춰서 읽는 거예요. 어떤 조건? 어떤 조건? 네, 가봅니다. 어떤 조건? 크게 두 가지로 다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 초기. 그 다음에 이후. 초기에 다시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여기 학자 몇 명 나옵니까? 3명 나오잖아요. 그 학자들 일단 체크하고 들어가야 돼. 나중에 어차피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안 나와도 상관없는데 안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땡큐야. 근데 나왔는데 그게 뭐 그건지 모르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읽을 때 이게 나오겠구나, 이게 나오겠구나, 이게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그 지점을 읽어줘야 돼. 그거를 생각만 하잖아? 그러면 문제 안 돼.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동그라미, 뭐 세모, 네모 이렇게 하고 넘어가. 그러면 내가 동그라미를 하긴 했는데 왜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면,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그랬잖아. 지난주에 얘기나? 애들이 와서 그런 거 물어보니까 선생님 시험지 좀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선생님은 어디다 동그라미 했는지 알고 싶어요. 왜? 선생님이 동그라미 한 거 어떻게 했는지 보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야, 이게 지금 동그라미 시험이냐고. 왜 동그라미 세모를 자꾸 따져? 그게 아니라 왜 이걸 동그라미 했는지 알아야지. 그렇지? 봐봐. 여기다 여기 이제 지금 표시가 됐을 거야. 먼데 첫 번째 조건 얘기했지. 먼데를 뭐라고 얘기해? 노동 이동성이 뭐 해야 된다? 자유로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조건 들어가 볼게. 노동 이동성 이렇게 할게. 이게 높아야 된다고 낮아야 된다고? 높아야 된대. 그럼 이거 동그라미 이제 동그라미 했겠지? 그러면 왜 했는지 알아야 된다. 그냥 뭔가 중요해 보여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거 왜 했어? 이게 뭐니까? 조건이잖아. 조건이니까 체크하는 거야. 왜? 이 글에 화자를 물었어. 조건이니까. 그럼 이 조건 문제로 물어보겠냐 물어보겠다. 100% 물어봐야 돼.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해야 독서를 다 맞을 수 있어. 아까 이제 우리 언니가 난 독서 다 맞고 싶어 막 그랬잖아. 아까 여기 수업 시간 전에 이렇게 둘이 앉아가지고 이걸 다 맞으려면 이런 식으로 글을 자꾸 읽어줘야 돼. 그러니까 빨리 읽는 걸로는 절대 다 맞을 수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약간 불편하고 귀찮아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조건이고 그 조건의 초기의 조건 첫 번째 이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1 이렇게 갈게. 노동 이동성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정보는 파악했을 거야. 봐봐. 여기가 조건이지. 그럼 조건은 어디로 가야 돼? 조건이 향하는 방향은 어디야? 결과 목적. 그렇지? 이거잖아. 뭐 하기 위해서? 그래, 이거 하기 위해서. 즉 최적 통화 지역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첫 번째 조건? 노동 이동성이 자유롭다. 그러잖아. 하기 위해서 노동 이동성이 자유로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럼 노동 이동성 어디를 지향해야 돼? 최적 통화지역 이렇게 지향해. 맞지? 그치? 자, 여기 잠깐 봐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니네 동의하는지 한번 해봐. 얘하고 얘가 서로 반대 개념이다. 동의? 큐를 던졌는데 지금 다 나한테 큐를 하고 있어. 큐를 던졌으면 A가 와야 되는데 지금 A가 아무도 안 온다? 다시. 그럼 한번 해볼까요? 봐봐. 지금 이것 때문에 뭐 했지? 이거 했지. 이것의 목적이 뭐였어? 균형. 지금 이것도 결국 이렇게 하면 뭐가 맞춰질 수 있다고? 뭐를 건들지 않아도? 환율을 건들지 않아도. 그치? 그럼 봐봐. 이거니까 이걸 건드렸잖아. 그럼 이걸 했으면 이거 해결되는 거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이해돼? 그럼 반대예요? 어?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반대야. 노동 이동이 자유롭잖아. 가격과 임금이 경직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가격과 임금이 조정이 안 되니까 그 조정을 하려고 뭘 한다고? 환율을 건드리는 거야. 근데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환율로는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대신 무엇을 해결한다고? 노동을 이동시키면서 해결한다. 그래서 그게 그 다음 문장에 나와 있어. 볼래? 세 번째 단락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이죠.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세요. 노동의 이동이 자유롭다면 외부 충격이 발생할 때 대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 조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이고요. 됐죠? 그러니까 이게 자유로우면 굳이 무엇을 손보지 않아도? 임금을 손보지 않아도. 거기 이렇게 되잖아. 임금 조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라는 건 임금은 뭐 하지 않아도 된다? 건들지 않아도 된다. 뭐가 자유롭다면? 노동 이동이 자유롭다. 됐죠? 노동 이동이 자유로우니까 임금의 조정 필요성이 작대요. 됐어? 봐봐. 니네 읽을 때 지금 이거 처리가 되거나 혹은 정리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맞지? 이거 되게 중요한 의미잖아. 왜냐면 지금 이 글의 화제와 관련돼서 직접적인 설명을 하고 있거든. 그럼 얘는 핵심 내용이야. 그럼 이거 끝까지 물고 가야 돼. 그러면 이게 내가 이해가 되는 사람이야. 그럼 체크만 하고 넘어가 되고, 만약에 여기가 이해가 안 되면 뭐 해야 돼? 이해를 못하니까 해야 될 작업들인 거야. 정리를 하거나 또는 어떤 식으로든 뭔가를 해줘. 그냥 밑줄만 하고 넘어가잖아? 나중에 이게 뭔지 몰라. 됐지? 그러니까 밑줄은 자꾸 많아지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두 번째 가잖아. 두 번째 이제 그거 먼데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시다. 인그램이 얘기합니다. 인그램은 뭐의 통합이 필요하다고요? 지역 내 국가들 사이에 금융시장의 통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 금융시장 통합이에요. 자,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건 이제 본인들 파악했을 때가 바로 물어볼게요. 금융시장이 통합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본문에 있어요. 이거 체크돼 있어야 돼. 금융시장이 통합됐다는 게 뭐냐? 뭐의 이동이 자유롭다?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다. 그럼 두 번째, 자본 이동이 자유로워도 뭐 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됐지? 거기 잠깐 볼까? 금융시장이 통합되어 있으면 지역 내 국가들 사이에 경상수지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자본이동이 쉽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조정의 압력이 줄어들게 되므로 끊어봐. 이때 조정의 압력은 뭐의 조정의 압력일까? 원래 균형이 안 맞으면 지금 이게 막 조정돼야 돼. 근데 최적 통화 지역에서는 이거 조정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신 자본이동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야. 뭐의 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서 조정 압력이 그 얘기잖아. 조정의 압력이 줄어든다는 건 이렇게 되면 환율 조정의 압력이 줄어든다. 그럼 환율 조정의 압력이 줄어든다는 건 무슨 환율이 되는 거다?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다. 그럼 이제 납득할 수 있나? 여기 봐봐. 금융시장이 통합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서로 다른 집인데 주머니를 같이 만들었다는 얘기야. 살림을 같이 한다. 공동생활을 한다는 거야. 공동 살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좀 어렵고
우린 나머지는 좀 여유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공동 생활하는 거니까 얘 보조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주지. 그럼 굳이 뭐를 건들지 않아도, 환율을 건들지 않아도 이 나라가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지. 그러니까 괜찮아지. 이게 금융시장 통합. 그러니까 환율을 건들면 다 해결되는 걸 환율을 건들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는 거야. 그게 첫 번째 노동이동의 자유. 두 번째가 금융시장 통합. 그럼 금융시장 통합은 뭐냐? 돈을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다? 줄 수 있다. 이해되지? 그치? 그리고 돈을 마음대로 줄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화폐가 거의 같은 화폐를 쓴다는 개념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미국, 영국 이제 유로에서 잘 살잖아요. 근데 유로에서 잘 못 사는 나라가 있어. 대표적인 나라가 어딘지 알아? 우리 여행 많이 가는 나라. 물가 싸가지고 유럽인데도 물가 싼 데가 있어. 그래서 여행 많이 가지. 그리스, 터키. 그리스, 터키는 유로에 들어와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싸요, 거기가. 그래서 우리가 거기 여행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그리스나 터키가 경제 사정이 안 좋거든? 그러니까 누가 돈을 많이 쓰냐면 독일, 프랑스가 돈을 많이 써요. 왜냐면 그 나라들 뭘 해줘야 돼? 지원해줘야 돼. 만약에 지원 안 해주면 그 나라가 어디서 탈퇴한다고 하겠어? 그렇지. 탈퇴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유로 의장국들이라고 하는 유럽의 선진국들이 돈을 내요. 근데 그거 내기 싫다고 탈퇴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 누구지 알아? 잉글랜드. 영국이 그래서 브렉시트를 선언했어. 텔레비전에 관심이 없었죠. 영국이 유로에서 탈퇴했다는 건 알아요? 영국이 유로에서 탈퇴했잖아요. 그 국민투표해가지고 브렉시트. 그걸 왜 했냐면 아니 왜 우리가 그리스나 터키같이 못 사는 나라를 우리가 왜 도와줘야 돼? 우리는 별 이익도 없는데 돈 못 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내기 싫다고. 그럼 유로에서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유로 탈퇴 투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탈퇴하고 엄청 후회하고 있잖아. 다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한번 탈퇴했는데 다시 들어갈 수 있겠냐고. 못 들어가지. 근데 같이 있는 게 좋아요. 그 선진국들한테 좋아요. 잘 사는 나라한테. 왜 좋은지는 요거 조금 더 읽고 설명합시다. 자, 설명해 줄게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세 번째가 그 다음이죠. 세 번째는 안경. 케네는 재정통합에 주목했다. 자, 세 번째 조건이 뭐예요? 재정통합. 이건 사실 금융시장 통합과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통합됐다는 건 뭐냐면 주머니를 같이 쓰겠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예, 그래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초국가적 재정 시스템을 공유하는 국가들은 일부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에 재정 지출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환율 변동의 필요성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재정 통합이 되면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나라를 뭐 할 수 있다? 그래,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뭐를 변동시키지 않아야 된다? 환율 변동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세요. 얘는 환율 변동으로 원래 해야 될 걸 뭐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인 거예요. 환율 변동을 하지 않고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조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자, 지금 머릿속에 뭐 있어야 돼? 이거 왜 썼지? 이거 생각하고 있어. 즉 다시 말해서 화제가 뭐였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화제가 뭔데? 그렇지? 어떤 조건이 최적 통화적 조건이지? 아, 하나, 둘, 세 개였구나. 이렇게. 됐니? 그리고 이거의 반대가 뭐야? 가격. 변동. 맞지? 이거의 반대는 변동환율이야. 그러니까 환율 변동과 지금 이 세 개는 대립 개념으로 놓고 읽어줘야 돼. 이해됐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달라. 이후 최적 통화 지역 이론은 위의 조건들이 세 가지 조건들이죠. 이 세 가지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단일 통화 사용에 따른, 즉 단일 통화 사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최적 통화 지역으로 묶인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의 조건이 더 들어간 거예요. 이것을 바탕으로 비용 편익 분석. 비용 편익.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비용이 편익보다 크다면 굳이 이걸 사용했을 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 편익을 분석했을 때 어디가 커야 됩니까? 편익이 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각각 어떤 게 비용이고 어떤 게 편익인지에 대한 설명은 해줘야죠. 그래서 그 얘기가 들어갈 겁니다.
예, 가보죠.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면 최적 통화 지역의 조건이 충족되면 단일 통화를 형성할 수 있다. 당연한 거지. 비용보다 편익이 크면 당연히 단일 통화를 사용했을 때 효과가 크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 단일 통화 사용의 편익은 화폐 유용성이 증대된다는 데 있다. 아, 편익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화폐 유용성 증대라고. 본인들 읽었으니까 이 정도는 파악했을 거 아니야. 화폐 유용성 증대가 뭔데? 그 보면 이거. 화폐 유용성이 증대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읽을 때 화폐 유용성 증대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화폐 유용성의 증대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뭐냐? 바로 밑에 줄에 있죠. 밑에 줄 끝에 시장 통합에 따른 뭐가 증대된다? 교환 이익이 증대된다. 이거예요. 아, 편익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어디로 나오냐면 관련된 내용은 브레턴 우체제 그 지문에 나와요. 그래서 이 지문을 읽을 때 사실 그 지문에 있는 배경 지시나 이런 걸 끌고 오면 훨씬 쉽게 이해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기 보세요. 언니 이거 다 찍혀서 다 나간다? 언니 다른 학생들 다 볼걸? 그래서 물어봐. 이거 재수생들은 복습으로 많이 보거든? 제 학생들은 잘 안 보는데 재수생들이 본다? 그 재수생 그 특강 수업 듣는 애들이 그럼 물어봐. 선생님 걔는 누구예요? 이렇게. 네, 졸지 마. 이거 언니는 수업 시작하자마자 눈을 감으면 어떡해. 나 그런 걸 용납 못해. 교환이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잘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내가 세종대왕을 갖고 세종대왕을 받고 이거 교환 비용 발생하잖아. 안 발생하는 거야. 근데 내가 세종대왕을 들고 달러랑 바꿔. 교환 비용 발생하잖아. 발생하잖아. 그리고 내가 달러로 바꾼 다음에 그 달러를 다시 프랑크화로 바꿔. 그러면 몇 번의 교환 이익이 생기는 거야? 교환 비용이 생기는 거야? 2번. 그럼 봐. 화폐가 다르면 다를수록 교환 비용이 많이 발생해? 적게 발생해? 그렇지. 이게. 근데 화폐를 하나로 통일해. 그러면 교환 비용이 발생해? 안 발생해? 안 발생하지? 그게 이해돼? 그래서 기축통화를 쓰는 거야. 우리가 무역할 때 그냥 우리 돈하고 엔화, 우리 돈하고 위안화끼리만 해도 되잖아. 근데 그러지 않고 다 뭐로 해? 전 세계가 무역할 때 다 무슨 돈으로 해? 네? 달러로 하잖아. 그게 뭐야? 그게 기축통화. 전 세계가 공용화폐처럼 뭘 써? 달러를 쓰거든. 그러니까 봐. 거래를 할 때는 돈 하나만 갖고 쓰는 거야. 그래야 뭐해? 편하잖아. 거래할 때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잖아. 둘이만 거래하면 상관이 없어? 근데 내가 한 5나라고 거래해. 그럼 나는 돈을 몇 번 바꿔야 돼? 5번 바꿔. 그럼 5번 바꿀 때마다 교환 비용이 발생해 안 해? 하지. 근데 만약에 한 화폐로만 통일을 해버려. 그럼 몇 번만 바꾸면 돼? 화폐 하나만 바꾸면 돼. 그래서 그때 뭘 따지는 거냐? 환율을 따지는 거야. 왜냐면 각 국가의 그 경제력이나 돈의 가치가 다르니까. 그때가 환율이야. 그게 수능이 나왔던 개념. 됐지? 오케이. 그러니까 교환 이익이 왜 증가하는지 알겠죠?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편익이야. 그럼 이제 반대로 뭐가 있어? 그러니까 단일 화폐를 썼을 때 단점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게 비용. 그럼 단일 화폐를 썼을 때 단점이 뭐냐? 거기에 맞춰서 읽으면 돼. 가볼까? 가보자. 반면에 통화정책 독립성의 상실이 단일 통화 사용에 따른 주요 비용으로 간주된다. 여기까지 끊어야겠다. 아, 이때 비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뭐 되는 거다? 상실되는 거다. 봐봐. 이것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 지금 이거 내가 쓰고 싶은 돈을 쓰는 거야? 아니면 통합된 화폐를 쓰는 거야? 그렇지. 즉 우리나라 화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폐가 아니고 지금 다 뭐 돼 있어? 통합돼 있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자, 우리 아까 똑같은 공동체로 보자. 우리가 이렇게 5명이 살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상을 통합시켰잖아. 재정도 통합시켰어. 그리고 그래서 돈도 하나로 통합시켰어. 근데 아니 얘만의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근데 얘가 독자적으로 뭘 하려고 해?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우리가 다 통합됐잖아. 그러면 얘 불편하고 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을 수도 있잖아. 그게 뭐야? 그게 비용 발생.
너무 간단합니다.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거잖아. 공부 같은 느낌. 이제 공부하면 이익은 있잖아. 공동으로 구매하니까. 저기 뭐야 택배비 덜 들어도 되잖아. 5명이서 따로따로 시키면 택배비가 5명께 들어가는데 공동으로 하면 택배비는 1명 것만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이익이라고.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산다고 하죠. 소고기를 산다고 하죠. 근데 4명은 전부 횡성안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 언니는 독특하게 홍성안으로 사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좀 짜증나잖아. 아, 나는 홍성안으로 먹고 싶은데 왜 다 횡성안으로 해? 하면 얘만의 특징이 반영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게. 이해됐지? 그 개념이야.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비교해. 두 개를 비교해서 편익이 그래도 커. 그러면 그냥 뭐 하는 거야? 가는 거야. 그치? 좀 더 가볼게. 자, 좀 힘들긴 한데 납득하면서 가보자. 이 비용은 가격과 미안합니다. 단일 통화의 유지를 위해 대내 균형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내 균형이 뭐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는 대내 균형을 빨리 끌고 내려와야 돼. 이렇게 읽어야 글이 이해가 됩니다. 자, 대내 균형 빨리 끌고 내려옵시다. 대내 균형이 뭐예요? 그렇죠. 물가 안정하고 고용 안정. 완전 고용이죠. 여기 갑시다. 자, 근데 이걸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대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안 좋아서 우리나라만의 통화 정책을 쓰고 싶은데 이 시스템을 지켜야 되니까 우리나라만의 그 특수한 상황을 뭐 할 거에 맞는 뭐를 못 한다고? 통화 정책을 못 쓰잖아. 통화 정책을 못 쓰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래. 그러니까 물가도 안정되지 못했다는 얘기고 고용 문제도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지. 그럼 완전 고용이 안 된다는 건 뭐가 많다는 얘기야? 그렇지. 완전 고용이 만약에 안 돼. 그럼 이건 실업이 많다는 얘기거든. 그럼 실업이 많잖아? 그럼 통화 정책을 써야 된다고. 근데 이것도 배경 지식이야. 스키마야. 이 정도는 원래 기출 공부에서 알고 있어야 돼. 자, 이형 나왔으니까 지금 설명할게. 잘 기록해놨다가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올해 관련 지문이 있어. 내가 이거를 그냥 준 게 아니야. 수능완성이 이 관련된 지문이 있다. 수능완성이 보면 IMF, 실업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어. 그거 다 연결된다. 자, 봐봐. 실업이 많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다는 얘기, 안 좋다는 얘기? 안 좋다는 얘기지. 경기 불황. 문제점이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통화 정책으로만 따지면 통화는 돈 정책이야. 돈 정책으로만 따지면 시중에 돈을 풀어줘야 돼. 그걸 뭐라고 하느냐? 확대 재정이야. 정부는 확대 재정 정책을 써야 돼. 확대 재정 정책을 쓴다는 얘기는 돈이 많이 풀리게끔 해주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통화량을 늘린다고. 이미 수능에 다 나온 개념이야. 내가 어디서 가져온 개념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벌이느냐? 정부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든지 아니면 채권을 매입하든지 하는 거야. 그래서 저금리 정책을 쓰지. 저금리 정책을 쓰면 돈 공급이 많아져. 돈 공급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그 돈 공급이 많아진 돈으로 뭘 하겠어? 떡볶이도 사 먹고 장어도 사 먹고 놀러도 가고 그리고 그 돈으로 뭐 하겠어? 투자도 하겠지.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 안 늘어나? 늘어나지. 소비가 늘어나면 생산이 늘어나야 돼 안 늘어나야 돼? 늘어나지. 그럼 고용이 증가해 감소해? 그렇지. 그래서 이 문제 해결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원래 이 정책을 쓰는 거거든. 근데 지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왜? 나 혼자만 있는 시스템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 일이 벌어졌어도 함부로 뭘 쓸 수 없어? 통화정책을 쓸 수 없는 거지. 이게 독립적 통화정책. 이 반대는 뒤집으면 돼. 경기가 너무 인플레이션, 막 물가가 너무 오르고 경기가 너무 과열돼 있어. 그러면 이걸 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팍 올려요. 올려서 돈을 못 돌아가게 만들어. 이걸 뭐라고 하느냐? 적자 재정이야. 아니 흑자 재정이야. 그래서 긴축 재정이거든. 긴축 재정을 피면 경기가 과열됐던 걸 하강으로 내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걸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못 한다고요. 그게 됐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하죠.
예, 이 비용은 가격과 임금이 경직될수록 전체 통화지역 중 일부 지역들 사이에 서로 다른 효과를 일으키는 비대칭적 충격이 클수록 증가한다. 네, 끊어요. 이런 건 본인들 이제 읽으면서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뭐뭐 할수록 뭐뭐 된다라고 하는 정보관계. 정보관계 나오면 정리하고 가야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정리하고 가세요. 그리고 정리할 때는 뭐를 주의해서 정리해야 되냐면 이것까지 주의해서 정리하세요. 방향. 왜냐하면 정보관계는 뭐 비례 반비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가장 대표적인 인과 방법이에요. 인과는 원인과 결과가 뭐 하는 게 중요하냐면 방향이 맞춰서 진술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P면 Q이다가 있잖아요. 그럼 P면 Q이다는 뭐가 원인이에요? 그리고 Q가 결과죠. 근데 만약에 이걸 바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P면 Q이다와 Q면 P이다. 이거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국어 문제를 풀 때는 단어가 똑같잖아? 그럼 같다고 착각해. 그래서 원래 관계 정리할 때는 방향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방향부터 정리할게요. 여기 뭐뭐 할수록 뭐뭐 된다고 그랬잖아. 원인이 뭐지? 뭐뭐 할수록에 해당하는 거지. 결과는 뭐뭐 된다지. 그럼 뭐뭐 되는 게 뭔데? 증가? 뭐가? 비용이 증가하는 거잖아. 네. 맞죠? 그러면 뭐뭐 할수록은? 그러니까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가격과 임금이 뭐 할수록? 경직될수록. 네,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는 거예요. 가격, 임금, 경직성이 뭐 할수록? 클수록.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비대칭적 충격이 뭐 할수록? 클수록. 비용 뭐 한다? 많이 발생한다. 생각 좀 합시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글에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최적통화지역이지. 그치?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최적통화지역을 쓸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봐. 내가 최적통화지역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면 요걸 뭐 해주면 돼? 막아주면 되겠다. 그럼 여기 가격, 임금, 경직성이 높아. 를 없애줘야 돼. 그럼 무슨 일을 하면 돼? 이미 나왔어. 가격, 임금의 경직성이 높다는 얘기는 아니지. 환율은 바꿀 수 없잖아. 왜냐면 이게 고정환율이잖아. 그럼 뭘 해주면 돼? 아까 우리가 했어. 그래서 잊지 말라고. 이동. 그렇지. 노동 이동을 뭐하게 해주면 돼? 자유롭게 해주면 돼.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 이럴수록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며. 그러면 뭐가 잘 되게 해주면 된다고? 노동 이동이 잘 되게 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꿔줘. 됐지? 좀 더 가볼게. 자, 설명 나오니까 조금 더 봐봐. 가령은 사례죠. 사례는 이 내용하고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한 국가에는 실업이 많이 발생하고 다른 국가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잠깐 실업 발생 밑줄하고 인플레이션 발생 밑줄 해보세요. 이거 대칭적 관계입니까? 비대칭적 관계입니까? 비대칭적 관계죠. 그럼 비대칭적 상황이 발생하면 한 국가는 확대 통화 정책을 다른 국가는 긴축 통화 정책을 원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양 국가가 단일 화폐를 사용한다면 서로 다른 통화 정책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 봐요. 이렇게 비대칭적인 일이 벌어지면 서로 다른 통화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아? 가능하지 않지. 그러니까 비용이 작아? 커지는 거지. 그 얘기야. 됐죠? 오케이. 그 다음 물론 여기서 노동 이동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잠깐 노동 이동 등의 조건이 충족된다. 밑줄 하시고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뭐를 만족하면? 조건을 만족하면. 최적 통화 지역의 조건을 만족하면. 맞죠? 됐죠? 최적 통화 지역의 조건을 만족하면 비대칭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독립적 통화 정책의 필요성은 감소한다. 그 독립적 통화 정책의 필요성이 감소한다는 건 무슨 통화를 써도 된다? 단일 통화를 써도 된다. 왜냐면 독립적 통화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통화를 사용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 조건이 무슨 조건이었어? 최적 통화 지역 조건이었지? 최적 통화 지역 조건을 만족하면 단일 통화를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얘기네. 그치? 여기 봐. 그러니까 비용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뭐가 만족되는지를 보면 된다고?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느냐 못 시키느냐를 보면 된다. 됐지?
표정이 돼? 그러니까 글의 큰 흐름을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많이 못하는 게 뭐냐면 그 단어 문장 하나는 잘 본다. 근데 이게 어떤 흐름 속에서 이 문장이 나왔는지를 자꾸 놓치는 거야. 지금 비용이 발생했을 때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면 된다는 말을 왜 쓰느냐? 비용이 많아지면 단일 통화 지역을 못 묶잖아. 그러니까 단일 통화 지역을 묶으려면 단일 통화를 쓸 수 있는 조건을 뭐 하면 돼? 충족시켜 주면 되지.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면 돼. 이렇게 얘기해. 근데 앞에서 뭐를 얘기했냐? 이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렇지? 그럼 이 얘기를 했을 때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게 뭐야? 얘야. 얘는 이미 앞에서 나왔잖아. 아까 우리 언니 잘 얘기했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건 그럼 노동이동이 자유로우면 되는데? 라는 말을 딱 하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노동이동이 제일 중요해. 여기까지 돼? 자,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길 거 아니야. 아니 도대체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궁금할 거 아니야. 안 궁금했어? 궁금해야 돼. 야, 이 정도로 궁금하면서 읽자고. 여기 봐. 지금 여기 유로존이 하나 있어. 여기 이제 독일이 있어. 프랑스도 있어. 얘는 졸라 잘 사는 나라야. 근데 여기 변방에 그리스, 터키 이런 데 있단 말이야. 근데 그리스하고 터키는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다 실업 상태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론가를 가야 되잖아. 근데 봐. 유로 이 최적 통화 지역인 유로는 노동 이동이 뭐하다고 그랬지? 자유롭다고 그랬잖아. 봐. 여기 있던 실업자들 다 어디로 가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는 실업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네. 되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의 문제가 해결될까? 고용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일하겠다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잘 사니까. 그치? 그리고 잘 사니까 더 고용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잖아. 잘 사니까. 회사가 잘 될 거야. 회사가 잘 되면 고용을 더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뭐 인구도 적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일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어디서 오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 굳이 여기 있는 나라들이 실업이 생겨. 그러면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일할 기업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지. 그럼 니네가 오너야? 그러면 이 사람들을 임금을 똑같이 주고 고용하겠니 안 하겠니? 안 하지. 왜냐면 넘쳐나는 게 누구야? 노동자들이잖아. 그러면 니네 같으면 이 사람들 임금을 뭐 하고 싶을까? 그렇지. 근데 임금이 지금 어떤 상태야? 경직돼 있는 상태잖아. 임금을 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고용 못해? 해 못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고용을 못해. 그런데 잘 됐잖아. 최적 통화 지역에서는 임금을 건들지 않았대잖아. 왜? 이 사람들 어디로 가면 되니까. 그렇지. 이 얘기야. 됐어? 그래서 독일이나 이런 데가 이민을 엄청 많이 받는 거야. 물론 이 사람들은 이민 가는 거 아니야. 왜냐면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민이라고 안 해. 그냥 바로 이동이야. 그러면 똑같은 돈을 받아. 그래서 한때 어디로 많이 갔냐면 영국으로 많이 갔다. 그래서 영국이 그게 싫어가지고 탈퇴를 하는 거야. 알겠지? 이 돼지 이거. 이렇게 가는 거다? 아니 우리나라도 똑같잖아. 우리나라도 외국 노동자들이 오잖아. 오는데 이 사람들이 오면 우리나라도 동남아는 뭐가 아니야? 최적 통화 지역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올 때 뭐를 낮춰서? 임금을 낮춰서 오는 거야. 근데 최적 통화 지역을 묶이잖아? 그럼 임금을 낮출 필요가 없어. 그냥 오는 거야. 똑같은 임금으로. 왜? 같은 나라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임금을 낮추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야. 왜냐면 같은 나라니까 여기서 빵꾸 나면 어디선가는 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임금을 주게 해주는 거야. 이게 최적 통화 지역. 좋네? 이해됐지? 그치? 그래서 그걸 누가 싫어하냐면 기존에 그 잘 사는 나라에 있는 노동자들이 싫어해. 왜냐면 자기들의 일자리가 많으니까. 뺏기니까. 왜냐면 충분히 다른 데서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 비록 임금이 똑같아도.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너 일하기 싫어? 그럼 나가. 나는 터키에서 받으면 되지.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이민도 받잖아. 시리아 사람들 이민 엄청 가잖아. 독일로.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좀 더 하자. 반대로 두 국가의 유사한 충격이 발생한다면 서로 다른 동화 정책을 택할 필요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비대칭적 충격이 발생했을 때는 서로 다른 통화 정책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 조건을 만족하면 해결되는데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는 다 같은 통화를 써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네. 이 경우 독립적 통화 정책을 포기하는 비용이 감소한다. 됐지? 여기까지. 비용 얘기가 나왔어요.
겁니다. 그 다음 최근 유로 지역의 경제 위기는 끊어보세요. 위에다가 이렇게 써볼래요? 예시. 예시는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읽을 때 위에 있는 개념하고 계속 대응하면서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용 파악이 돼요. 예시 되게 중요합니다. 유로 지역의 경제 위기는 최적 통화 지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로 지역 내 국가 간 불균형을 분명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끊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볼게요. 이거 내가 잠깐 지울게. 그거 내가 왜 끊으라고 했냐면 맞죠? 이거지. P지. 문제점. 그럼 글은 어디로 가야 돼? 해결로 가야지. 그치? 해결로 갈 때 뭐 잘 봐야지? 조건? 비슷한데 목적? 아니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친이 있어. 남친하고 내가 헤어지고 싶어. 그러면 얘가 물어볼 거냐? 내가 뭐가 문제인데? 그러잖아. 그때 니네 뭐를 지적해? 원인. 정확하게 한다. 야 이렇게 하니까 금방 하네. 항상 문제점 나오면 뭐가 중요하냐면 원인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뭐를 제거해야 돼. 원인을 제거해야 돼. 근데 그 남자들은 원인이 제거가 안 돼.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거야. 바꿔야 돼. 그래서 남자친구가 잘못하는 거 빨리 치워야 돼요. 절대 안 바뀝니다. 아니면 그걸 그냥 인정하고 살든가. 그래서 엄마가 사는 거야. 아빠 맨날 똑같은 걸로 엄마한테 혼나잖아. 절대 안 바뀌어. 나도 맨날 똑같아. 와이프한테 10몇 년째 똑같은 얘기 듣고 있어. 이렇게 갈 거라고. 여기에 원인. 그럼 해결 방안은 항상 원인으로부터 나온 거야.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평가원에 문제를 내는 스타일이 하나 들어가. 잘 기억해야 돼. 원래는 이걸로 가야 돼. 근데 이게 만약에 본문에 안 나와. 그럼 뭐로 물어본다? 문제로 물어본다. 이게 평가원의 출제 방식이야.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니까. 이게 다 기출문제에 있는 거야. 문제점이 나왔어. 원래는 글은 반드시 해결로 가야 돼. 근데 본문에 해결 방안이 없어. 그럼 문제로 나오게 돼 있어. 알겠지? 그게 몇 번 문제인 줄 알아? 그게 7번 문제야. 7번 문제 발문에 뭐라고 돼 있어? 윗글에 따를 때 기억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보기 어려운 거 그랬지? 해결 방안의 위치. 뭐 물어보는 거야? 해결 방안. 이거 물어본다니까. 본문 해결 방안 없거든. 이거 읽으면 니네 아무리 읽어도 해결 방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로 나옵니다. 그럼 그럴 때는 뭐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거야? 원인? 그렇지. 원인이 진짜 중요한 거야? 가봅시다. 자, 원인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유로 지역 내 노동 이동이 일국 내의 이동만큼 자유롭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끊어. 이유 나왔네. 이유. 이게 뭐예요? 원인이네. 아, 원인은 뭐다? 노동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해결 방안은 뭐여야 돼요? 일단 그렇지.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 다른 말로 바꿔봐요. 노동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 다른 말로 바꿔봐. 그것도 바꿀 수 있고 또 나는 이렇게 바꾸려고. 지금 언니 잘 얘기했어. 이거 나중에 나온다. 어디 갔어? 이거. 근데 나는 이렇게 바꾸려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이 글이 되는 거야. 대박. 그치? 그래서 7번 선택지를 봐봐. 틀린 거 하나 빼고 나머지 옳은 건 전부 다 이거야. 맞지? 그렇지 않냐? 거기 1번 빼고 2번 공공부채 비율 줄여나간다 있잖아. 그거 뭐하고 연결되면 재정통합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야. 그 다음에 3번도 유로지역 전체 초국가적 재정시대에 구축한다. 이거 뭐야? 재정통합이잖아. 맞지? 그 다음에 3번 핵심 그룹도 주변국으로의 자본이동을 활성화한다. 자본이동 활성화가 뭐야? 금융통합이잖아. 맞지? 다 이거야. 됐니?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선택지. 답은 1번 아니면 5번인데 그건 좀 이따 생각할게. 마무리하고 가자. 마지막 달력 안 볼 거고 그 나머지만 좀 볼게. 근데 좀 어려운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가보자. 그 다음 더욱이 유로화 등장 이후
유로 지역 내에서 해외 투자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유럽의 핵심국에서 유럽의 주변국으로 엄청난 자본 이동이 발생했고 이건 납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 최적 통화 지역 안에서는 자본 이동이 자유롭다고 그랬으니까 그 때문에 주변국에는 경기 과열이 발생했다. 예, 경기 과열. 이게 정확히 그리스, 터키 문제였어. 그래서 그리스가 결국은 파산했잖아요. 그게 그리스가 무슨 뭐 공무원이 많아서 파산한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가 왜 파산했냐면 유로에 들어갔는데 유로의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유로의 수준을 못 따라가는데 생활은 유로의 수준만큼 해줘야 돼. 왜냐하면 같은 재정이니까. 그럼 결국은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한 거야. 그래서 그때 독일하고 프랑스 이런 데 돈 엄청 냈잖아. 그거 메꿔주고. 그리고 뭐라도 배째 했잖아. 배째. 조폭은 배를 진짜 째지만 국가는 배를 찔 수가 없어. 알았어,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서 유로에서 다 지원해준 거야. 자, 좀 더 가겠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자본 이동이 중단돼서 끊어요. 자본 이동이 중단됐다. 자, 여기 봐. 자본 이동 중단. 뭐가 위충조? 조커가 위충. 맞죠? 자본 이동이 자유로우려면 금융시장이 뭐 돼 있는 상태였어야 돼? 통합되어 있는 상태였어야 되잖아. 근데 자본 이동이 막혔다는 얘기는 금융시장 통합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게 뭐야? 또 원인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잡아가는 거야. 첫 번째, 노동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다. 두 번째, 자본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맞지? 그 다음 실업과 경상수지 적자를 경험하게 되었고 환율 조정 수단을 상실한 유로 지역은 왜냐하면 환율 조정 수단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이미 무슨 화폐로 바꿨으니까 단일 화폐로 바꿨으니까. 그래서 지역은 핵심국가 주변국 사이의 불균형이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유로 안에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 여기까지가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그냥 읽으면 되겠습니다. 공공부채 비율 증가하는 거 있죠? 다 뭐예요? 원인으로 잡으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 이렇게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결국은 처음에 노동이동 자유롭지 못했다. 그 다음에 자본이동이 자유롭지 못했다.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재정통합에도 뭐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요건을 다 뭐가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 방안은 이 세 가지 요건을 그대로 뭐 해주면 돼요? 뒤집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되죠. 그렇죠? 글로벌 금융 위기 위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게 왜 안 됐는지 혹시 납득할 수 있어요? 듣기만 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평가원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다 나온 거예요. 이리티지문이지만 다 평가에서 언급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기출지문 열심히 보라고 하는 건데 2008년에 그거 다 나온 거예요. 2008년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그게 은행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그러니까 은행을 뭐 했을까? 다 통제하는 거야. 은행을 통제하니까 은행끼리 자유로운 거래를 하기가 어려워진 거야.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야. 금융통합이 안 되는 거야. 원래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은행이 알아서 다 운영할 수 있었어. 근데 글로벌 금융 위기가 은행의 방만한 경영 때문에 생긴 문제였어. 그러니까 은행은 뭐 했겠어? 다 통제했겠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것도 안 되지, 이것도 안 되지. 마지막 단락에서는 여기에도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유로의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일단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에도 지진이 나고,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하죠? 이런 거 우리가 해야 되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포기하는 거는 수능에 가서 하는 거지. 그치? 아니 그런 애도 있어. 미리도 공부를 안 해. 왜 안 하냐 그러면 어차피 저 수능날 가면 이거 포기할 건데요? 이러는 거야. 제낄 건데 그러는 거야. 아니 제낄 걸 왜 하고 나서 해? 하고 나서 왜 제낄 걸 배우냐고. 제끼는 건 그날 가서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그날 제낄 수 있는 건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 맞지? 이런 애들이 있어. 자기가 과학기술 지문 못하는데 그래서 육모 때 과학기술 지문을 제꼈다? 그리고 인문지문을 간 거야. 그래서 다 날렸다고. 걔는 과학기술 지문도 날렸는데 인문지문도 다 날린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고 나서 버릴 때 버려야지. 그러니까 공부할 때 다 해야 돼. 알겠지? 그리고 내가 이걸 넣은 이유는 뭐냐면 이거 기출에 나온 개념들 갖고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단한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니까. 실제 수능에 이 정도 수준 나오는 게 제일 어려운 질문. 알겠지? 그치? 여러 번 읽어봐. 여러 번. 됐어. 문제 보자. 6번. 미끌레가 최적 통화지역 이론과 관련하여 고려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예, 요거 1번. 시장 통합으로 인한 편익의 계산 방식. 근데 편익의 계산 방식이다. 밑줄 하세요. 물어봅시다. 지금 비용하고 편익 중에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편익에 대한 설명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편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없죠. 그냥 편익은 이런 거다라고만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계산 방식이 없기 때문에 1번 틀렸어요. 됐어요? 2번 선택지. 환율 변동을 배제한 경상수지의 조정 방식. 오케이. 환율 변동을 배제했다는 얘기는 무슨 환율을 썼다는 겁니까? 고정환율. 지금 고정환율 얘기 쭉 하는 거예요. 2번 통과. 3번. 화폐 유용성과 시장 통합 사이의 관계. 오케이. 요거 지금 얘와 관련돼 있잖아요. 이거하고 그리고 뒤에 그 비용이란다. 편익과 연결돼 있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단일화폐 사용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키는 조건. 이거죠. 어디 갔어? 지웠네. 지웠네. 요게 그거잖아요. 비용. 그래서 5번, 4번도 확인할 수 있고 5번. 독립적 통화 정책 없이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단일 화폐. 단일 통화잖아. 단일 통화로 대내 균형을 달성하는 조건. 어디? 이거 하면 대내외가 다 뭐 된다고? 균형을 이룬대. 통화. 그래서 6번의 정답 1번. 7번의 정답 5번입니다. 5번 요거 애들 질문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몇 번 많이 질문했냐면 1번.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웃었어요. 야, 니네가 알바 좀 있으면 할 거라고 니네 입장으로 생각하냐 이 그지라. 오너 입장으로 생각해봐라. 오너 입장에서는 실업이 넘쳐나는데 그 사람들 고용하려면 임금을 올려야겠냐 내려야겠냐? 내려야죠? 그래. 그러면 임금을 인하하는 게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냐 안 되겠냐? 에? 그러는 거야. 아니 니네 입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니네가 오너라고 생각해봐. 기업가 입장에서는 지금도 불황이어서 고용을 못하고 있는데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면 니네 같으면 그 고용할 수 있겠니 없겠니? 없죠? 그러면 임금을 뭐 해야 될까? 내려야죠. 그래. 그러면 임금을 내리는 건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니 안 되겠니? 되겠네요. 했다. 이게 그거야. 됐지? 그치? 오케이. 5번. 유로 지역 외부로부터 끊어. 보자마자 바로 X 쳐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기업은 유로 지역의 경제 위기지. 유로 지역 자체가 무슨 통화를 사용하고 있지?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지역이잖아. 그러면 유로 지역 외부는 단일 통화의 조건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애초에 전자가 틀렸어. 답. 이해됐어? 그 다음에 이제 나왔으니까 설명하지. 여기 이제 설명을 해줄게. 그래도 궁금해하는 사람 있어서 물어보더라고. 근데 선생님 이게 답이 아닌지는 알겠는데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설명해 주려고. 여기에 그 독일이 있어. 여기에 터키가 있어. 터키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어디로 가야 돼? 독일로 가야지. 근데 요 밖에 있는 외부에 누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스코틀랜드가 있어. 체코. 근데 체코는 유로가 아니거든. 체코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다 독일로 가. 그러면 얘가 갈 자리가 충분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불균형이 유지될까 안 될까? 유지. 그러니까 더 강화되겠지. 원래는 이게 이쪽으로 옮겨가야 불균형이 해소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이미 가버렸잖아. 그럼 이 사람들 갈 자리가 없지. 그러면 이 불균형이 해소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해됐니? 됐어. 그 다음에 8번 가자. 8번에 A, B, C, D 국가로만 이루어진 세계를 상정하고 이들 국가에서 노동만을 생산 요소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A국은 X통화, B국은 Y통화 끊어. 그러면 A, B국은 단일 통화야? 단일 통화가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지. 잠깐만 이쪽으로 봐봐. 우선 보기가 나오잖아. 그럼 보기는 거의 대부분 그래 무엇을 적용하는 문제야? 주제를 적용하는 문제지. 맞지?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이게 주제가 뭐였지? 그렇지. 최적 통화 지역은 어떤 조건을 통해서 만들어지느냐 이거였잖아. 그래서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A, B, C, D국이 있어. 근데 A, B국은 통화가 같아 달라? 다른 거야. 근데 이때 주의할 거 있다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달라 그거 얘기하고 들어간 거야. 다른 통화를 사용하더라도 최적 통화 지역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뭐가 고정돼 있어?
환율이 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안 돼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렇지? 그 다음에 CD 국가를 봐봐. CD 국가는 같은 통화를 사용하지. 네. 그러면 이건 이제 단일 통화야. 그런 상태에서 그 밑에를 조금 읽어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A, B국은 뭐가 가능하다고? 노동이. 그렇지. 여긴 안 되는데. 그러면 봐. 다른 통화인데 노동이동이 자유로우니까 여기는 뭐가 될 가능성이 있어? 최적 통화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노동이동 안 돼도 상관없어. 어차피 단일 통화니까 최적 통화 지역이 되는 거야. 상관없는 거지. 됐니? 그런 상태에서 아니 그 단일 통화면 사실상 같은 나라잖아. 그렇지 않니? 거의 같은 나라잖아. 그 다음에 그 밑에를 봐봐. AC국은 목재, BD국은 자동차인데 중요한 건 이거야. 세계에서 자동차 수요가 증가하고 목재 수요는 감소했다. 어? 그러면 A하고 C는 불황이네? 네. B하고 D는 호황이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인플레이션. 어? 그럼 이렇게 된다? A하고 B는 뭐야? 비대칭. 맞지? A하고 C는 대칭. 네. B하고 D도 대칭. B하고 C는 비대칭. 그러니까 결국 대칭과 비대칭 갖고 풀라는 거야. 대칭과 비대칭을 뭐하고 연결해요? 최적 통화 지역하고 연결해. 그러면 중심은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비대칭. 그렇지. 어차피 대칭은 뭐가 될 가능성이 있어? 최소. 그렇지. 그러니까 비대칭이 포인트돼요. 놓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야 설사 답이 대칭과 관련된 걸로 주어지더라도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 여기까지 되지? 자, 2번 볼게요. 2번에 A씨국에는 서로 유사한 충격이 발생했으므로 끊어. 그리고 유사한 충격 대입줄 노동이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끊어 최적 통화 지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래 틀린 거지. 이거 A씨가 유사한 충격이 발생했어. 그러면 최적 통화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다만 지금 같은 돈을 쓰는 거야? 다른 돈을 쓰는 거야? 다른. 그러니까 다른 돈을 쓰는 경우에 최적 통화 지역이 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되잖아.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야? 그것도 있잖아. 노동이동이잖아. 네. 그럼 노동이동이라고 하는 조건과 무관하게 최적 통화 지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면 틀린 거지. 이해되지? 다시 말해서 노동이동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뭐가 될 수 있다? 최적 통화 지역이 될 수 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면 머릿속에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잖아. 조건, 노동이동, 금융통합, 재정통합.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지. 그렇게 들어가면 핵심 정보인 노동이동과 관련 없다고 얘기했어? 그럼 틀린 거지. 이렇게 판단해야 돼. 이거를 어디 있지? 이렇게 가능성은 망하는 거야. 어디 있지? 이러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글을 정확하게 못 들어와야 답을 한 방에 골라낼 수 있어. 됐니? 그 나머지 선택장 볼게. 3번 A와 B국에는 비대칭적 충격이 발생했고 끊어. 맞지? 노동의 이동도 불가능하므로 맞지? A, B만 노동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최적 통화 지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당연한 거네. 얘하고 얘가 최적 통화 지역이 될 수가 없다. 노동 이동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비대칭적 충격이 발생하니까. 맞지? 그 다음에 4번 B와 D국 서로 유사한 충격이 발생하여 유사한 충격 맞죠? BD. 그 다음 독립적 통화정책의 포기했다는 비용이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같은 상황이니까. 됐어요? 그러니 최적 통화 지역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맞습니다. 유사한 충격이니까. 5번 CD국은 단일 통화를 사용하고 있으나 단일 통화 맞죠? 비대칭적 충격을 해소할 수 없으므로 끊고 최적 통화 지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금 그 CD국끼리는 뭐가 지금 이동이 안 된다고 그랬어? 노동 이동이 안 된다며. 그럼 노동 이동이 안 되는 건 비대칭적 충격을 해소할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적 통화 지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 거지. 맞지? 그렇게 따지면 돼. 됐어요? 네. 답은 2번. 됐죠?